네, 국내 조선업이 한박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수주 목표치를 역대 최대로 잡으면서 주가도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특히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으로 조선주는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우리 K조선의 매력은 무엇인지, 이 호황기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원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뭐 잘 나가는 업종 들어라 그러면 K조선, 조선업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다 산업계가 걱정하고 있는데 조선업만 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요즘 주가 좀 계속 오르고 있죠? 어떻습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을 조금 정리를 네. 해드리면 실제로 2024년에 저희가 여름까지는 대부분 장이 좀 괜찮다가 하반기에 모두 다 고전을 면치 못하시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근데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되면서도 오히려 좀 안정세였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된 이후에 네. 저희 11월 초 정도부터 급격하게 주가가 상승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예. 이게 25년 들어서도 여전히 이제 연일 나오고 있는 뉴스가 한국의 조선업체에 대한 SOS를 보내는 여러 국가들의 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올해 들어서 지금 오히려 더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대형 조선 3사다 그러면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그리고 삼성중공업 세 회사를 드는데 세 회사가 나란히 지난해 흑자를 기록했죠. 올해는 실적 전망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당연히 작년보다 올해 조선업체들이 만들게 될 선박의 단가가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이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는 이제 당연히 따놓은 당상이긴 한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누가 더 조금 더 좋아질 것인가 오. 그거에 대한 차이 정도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희가 21년 7월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최근까지 계속 신조성과라고 하는 그 선박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작년 저희 상반기 한 1분기 정도에는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주한 물량 중에서 적자 수주 물량이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물량을 이제 매출로 인식했었던 거의 마지막 타임이었었고요. 예. 작년 2분기 정도부터 조선업체들이 한 5% 내외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21년에서 22년으로 넘어오는 정도의 수주를 그 매출로 인식했는데도 이 정도이면 2023년, 24년에 수주한 물량을 하면 얼마까지 이익률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기대감이 오히려 좀 많은 상황이고요. 예. 특히나 최근에 보시면 이제 외부 변수 중에 저희가 환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1,450원, 60원. 조선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달러로 수주를 합니다. 아. 물론 이제 각각의 업체들의 그 자기네들 기준에 따라서 수주를 하자마자 100% 해지를 하는 기업도 있고 예. 아니면은 60%, 80% 이런 식으로 체계는 좀 다르긴 하지만 아직까지 해지를 해놓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올해 저희가 매출을 인식할 때는 환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점을 볼 수 있는 게 남아 있어서 예. 저희 이제 1월 말부터 시작되는 조선 업체들의 어닝 시즌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회사 중에서 이익률이 조금 그래도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는 회사는 어떨까요? 이미 사실 작년에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 2배 정도의 이익률을 보인 업체가 비상장사 중에서 HD, 현대, 3호 중공업인데요. 다른 업체들이 한 5% 정도 마진을 기록을 할 때 이미 이제 10% 마진을 기록한 상황인데 네. 수주 잔고 중에서 저희가 소위 대량으로 수주하면서 할인을 해서 수주를 받았었던 그런 항목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 부분은 올해의 수주 잔고를 이제 매출로 인식할 때도 역시 달라지는 게 없을 거기 때문에 네. 올해 가장 높은 그 수익률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대형 조선사들의 일감은 지금 뭐 몇 년치가 이미 다 꽉 차 있는 거죠? 국내 조선 업체들은 3년에서 한 3년 반치 정도를 네. 이제 균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5년이 시작되었으니까 25, 26, 27 그리고 28년에 이제 상반기 조금 정도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수주를 받아도 3년 이후에나 어떻게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28년에나 받아볼 수 28년에나 있는.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정점이었다고 하는 2007년과 이렇게 비교하면 주가 수준을 어떻게 높낮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기록한 52주 신고가 기준으로 저희가 2007년보다도 더 밸류에이션이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업체는 한 군데는 있는 것 같아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HD 그때, 현대중공업 예, 수준보다 높은 주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 자본 총계가 5조 정도 수준인데 이미 이제
시가총액이 25조를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5배 이상의 PBR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희가 2007년 호황기 때 모든 조선 업체들의 그 주가 피크가 한 5배 정도 전후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PBR 기준으로 네, 5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4년 들어서 이제 막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5년도, 26년도 그리고 27년도 저희가 수익성 측면에서는 계속 더 벌어들이는 상황인지라 자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과거에 2007년에는 저희가 단기간에 높은 주가를 기록했지만 굉장히 추락하는 속도도 빨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수익성도 계속 유지가 되고 수주 또한 계속 만들 수 있는 능력치 대비 조금 더 나오는 상황이 무려 이제 만 4년이 지났고 이제 5년째 접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높은 주가 수준을 유지하는 기간은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당시 PBR 기준 5배를 더 받을 수 있는 이 정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다. 네. 그런 얘기네요.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지금 조선업에 대한 이런 기대는 말씀하신 대로 11월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한 이후에 바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조선업에 좀 협조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기대려고 하는 이 K조선의 장점이랄까 또는 매력 어떤 걸 들 수 있죠? 최근에 이제 뉴스 보도 나온 내용을 보면 우리는 지금 군함이 필요한데 우리의 조선 업체가 제때 그걸 못 만들고 있어서라고 이제 발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업체들은 일단 지금까지 국내 내수에서 필요한 군함에 대한 건조를 계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그 지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형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도 좀 중요하고 국내 조선 업체들이 군함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정시성을 제일 잘 지키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거죠. 제때 필요할 때 저희가 납품을 할 수 있는 부분. 심지어 어떨 때는 이제 효율이 더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상황이 되어서 일찍 납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그거에 대한 보너스를 받기도 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조선 업체들은 일단 경험이 다수이고 정시성을 지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가장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군함 건조 경험과 또 신속하게 해내는 건데 이 군함을 짓는다, 새로 짓려면 만약 미국에서 원하는 군함을 우리 방산에서 새로 짓는다고 할 때 미국에서만 지어야 되잖아요. 여기 한국에서 지어가지고 미국으로 갖고 갈 수는 없게 미국 법이 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요청이 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군함을 좀 지어달라고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해야죠? 그래서 일반적인 저희가 상선도 존스법이라고 해서 미국 연안에서 움직이는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상선도? 규정이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제 일단은 군함에 해당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 미국에서 모든 그 정당과 상관없이 합의를 해서 저희가 쉽수법을 이제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뭔가 상선도 우리나라 해운사의 상선도 그러긴 한데요. 전시에는 전쟁에 투입이 돼야 되는 상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일반적인 군함도 굉장히 모자란 상황이긴 한데 상선 쪽에서도 그런 전략 상선이 지금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여러 군데에서 국지전을 진행을 하다 보니 저희가 전투함이 모자란 것도 문제가 되지만 군수물자를 제때 납기를 해주는 것 또한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이러한 것 때문에 전략 상선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일단 그거에 대한 발의를 하면서 만약에 국내에 있는 조선 업체한테 먼저 만들려고 트라이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거나 이런 예외 조항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군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안 되니까 당연히 법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외 조항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예외 조항이. 그 예로 과거에 지금 일본 주변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함은 예외 조항으로 인해서 일본에서 수리 정비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사례가 있는데요. 국내 업체들에게도 어쨌든 한국의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미국에서 예외 조항을 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미 동맹이고 관계가 워낙 돈독하기 때문에 실제로 요청이 오면 이걸 만약에 짓는다. 예외적으로 만약 우리 연안에서 우리가 짓는다고 할 게 또 이 가격을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 현업에서는 좀 그런 걱정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수익률을 과연 맞춰줄 만큼 가격을 제대로 제시하겠느냐. 트럼프 성격상
아주 깎아가지고 뭐 수익도 별로 안 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까지도 나오던데요. 뭐 그렇게까지 수익이 안 나는 것을 그냥 수주를 안 하면 그만인 것이고요. 예. 지금 미국이 저렇게 조선업이 안 굴러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선업은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말 그대로 재료비고요. 노무비도 인건비고 경비도 인건비입니다. 근데 미국은 굉장히 인건비가 높은 나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구조적으로 안 되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알기로 미국의 상선을 만드는 조선 업체가 어쨌든 아직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받은 수주한 그 물건의 가격을 보면 우리나라의 거의 몇 배수,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아예 떠나 있는 정도의 가격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예. 그러한 가격으로 받아도 제때 납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뭐 납기가 몇 년째 미루어진다거나 막 이러한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그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에서 원하는 그러한 부분을 한국에서 소화를 할 수 있게 되면 일단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측 가능한 선에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요? 재료비 또한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많이 조달을 하는데 물론 그런 군함 같은 거에 들어가는 이제 특수 지정된 재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그거를 그 가격을 깎아가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분명히 수익성은 충분히 따져서 수주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조선업계 미 해군 MRO 유지 보수 정비 시장에 이제 공을 들여왔죠. 그래서 한화오션이 미국 현지의 그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서 MRO 사업 2건을 따냈다 그래요. 미 해군 MRO 사업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시장 규모는 연간 한 20조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조? 전 세계 MRO 시장이 이제 뭐 100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의 규모가 될 것 같아서 미국이 이제 전체 MRO 시장 내에서 한 25%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지금 통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원래 한국에서 이 방산 관련 조선업, 대형 방산 관련 조선업을 진행을 하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기존에는 이제 미국의 해양 그 방산 관련 MRO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두 업체 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취득을 했고 그러고 나서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오션이 작년에 두 건 정도에 대해서 저희가 수주를 한 것인데요. 이제 그 뒤로 후속으로 저희가 얼마나 더 이제 시장이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25년 특히나 지금 이제 당선자가 좀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오션처럼 ATD, HD, 현대중공업도 뭐 미국 내 조선소를 좀 물색하고 있나요? 뭐 원래 지금 기존에 하나오션이 인수를 한 필리조선소에 대해서도 검토를 아예 안 해봤던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희가 MSRA라고 하는 그 MRO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라이센스는 꼭 반드시 미국 현지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오션의 그 MRO 수주권은 지금 거제도에서 저희가 MRO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꼭 현지에 그 현장을 갖추겠다 안 갖추겠다는 각각의 그룹의 의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올해 어떤 식으로든 이제 지금까지 아직 진행하지 않았던 수주에 대한 부분의 진입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이제 그게 좀 더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뭐 지금은 고급 고부와 가치 선박을 얘기했습니다만 만약 컨테이너선을 얘기하자면 중국의 추격 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으로 좀 강화되면 뭔가 좀 물동량이 줄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조금 있는데 혹시 컨테이너선 발주가 좀 줄어들 거다 그런 걱정은 좀 없나요? 전체적인 볼륨이 24년 대비 25년이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4년의 그 상선 발주량은 사실 조금 그냥 쉽게 말해서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저희가 역사적으로 세 번째로 많은 수주를 기록한 해였고 이게 수주가 나온 거를 월별로 좀 흐름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갑자기 굉장히 이제 급속도로 발주량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거에 대한 수주를 많이 진행한 국가는 중국이지 한국은 사실 아니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기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작년에 중국의 민간 조선 업체들 중에서 일부 도크를 증설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대표적으로 한 두 군데 업체 정도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24년에 증설을 했을 때 그 설비가 선박을 최초로 인도할 수 있는 시점이 27년이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24년 하반기 이미 한국 조선 업체들은 27년에 선박을 인도할 수 있는 슬롯에 대한 영업이 끝난 상태였었는데 중국이 갑자기 그러한 신규 그 얼리 딜리버리 물량이 생겨나면서 시장에다가 이제 저희 이런 것도 팔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내놓기 시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발주가 몰렸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해외에 있는 대형 시리즈물 발주를 하는 컨테이너 선사들이 발주를 해서 중국으로 너무 많이 쏠리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그래서 작년에 중국은 1년에 만들었던 양보다 거의 2배 정도를 수주를 했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중국 야드가 오히려 한국보다 수주 잔고 길이가 더 길거든요. 28년도 거의 다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25년에 저희가 28년을 인도를 타겟으로 하는 선주들에 대한 영업을 한국이 좀 진행을 했을 때 수주 슬롯이 훨씬 더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 국내 업체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당연히 절대적인 양으로 그냥 단순히 비교했을 때 24가 25가 맞냐라고 하면 그건 아닐 수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조선 업주들의 이제 정말 트럼프 효과로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관련된 뭐 엔진이라든지 부품 기업들도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네. 어떤 회사들이 조금 투자자들의 좀 매력을 느끼고 있나요? 저희가 선박 관련 필수 기자재 업체에 대해서 조금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필수 기자재.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전에 없이 좀 많은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조선업도 조정이 많이 되었지만 기자재 업체들도 굉장히 구조조정이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증설을 하면서 과연 기자재 밸류체인까지 다 갖춰진 상태에서 증설을 진행했느냐 이걸 보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하나 엔진이 한화 엔진. 네, 네. 우리나라 조선 업체라고 명시하지 않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조선소로부터 엔진을 한 번에 6천억이 넘는 수주를 하는 그런 계약을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대량을 했을까라고 보면 그리고 또 그 수주의 기간을 보면 28년까지의 그 물량에 대한 수주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수주는 굉장히 일단 작년에 많이 받아놨는데 엔진에 대한 수급을 미리 마련을 해놓지 않으면 그게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 같아서 예. 국내에 있는 기자재 업체들은 해외 수출 수요가 늘어날 요인이 여전히 많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네. 국내 상장사 중에서 저희가 선박과 관련된 엔진을 만드는 회사는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엔진 그리고 HD 현대마린 엔진 이 정도에서 추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중에서 부품만 하는 업체는 뒤에 말씀드린 2개 업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업 호황에 더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필수 기자재. 그게 바로 이제 조선 선박 엔진 회사네요. 네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호황을 보이고 있는 우리 조선업 시장 동향과 투자 전략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